제가 공방을 오픈한 지가 2023년 7월에 오픈을 해서 한 2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일 잘 벌었을 때가 월 4천만 원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죠. 옛날에는 막 배달의 민족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뭐 이번 달 식비를 얼마를 썼네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시켰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 없이 막 배달 시켜 먹고 이제 고민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뭐 저희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살면서 받아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교수긴 교수인데 국립대 교수라서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는 잘 벌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 유학길에 같이 가자, 결혼하고 같이 가자 해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계속 전업주부로 지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합법적 백수의 삶이 너무 좋았거든요. 애를 낳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미국에서 비자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것만 용인된 비자여가지고 그걸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일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회사였어가지고 좋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만 보고 유튜브만 보는데도 한계가 느껴지고 점점 우울해졌어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전업주가 저의 적성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데 충동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5개월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보는 일 참 숭고하고 좋은 거 알겠는데 제 쓸모를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지내는 아지트 옆에 4평짜리 작은 공간이 났다. 그냥 한번 보러 올래? 라고 해서 그때 애기만 보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한번 구경 가자 싶은 마음에 갔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게 갖고 싶었어요. 내가 이 정도 사고는 쳐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애를 보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만약에 공방을 해서 안 되더라도 수습이 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충동적으로 사실 시작하게 됐죠. 그 충동적으로 공방을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마케팅의 맞자도 몰랐고 시작할 때는 그냥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용돈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용돈은커녕 매번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해서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죠. 결국 사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벌고 싶다는 건데 돈을 벌게 해줄 고객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스타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인스타 강의를 들어보고 인스타 릴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릴스 배워서 이제 릴스 제작을 하게 됐는데 한 릴스가 흔히 말하면 떡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릴스가 지금은 한 350만 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떡상을 하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원데이 클래스 있어요? 이거 온라인 클래스 있어요? 이런 댓글이 달렸고 이제 제가 물이 들어오길래 노를 저었죠. 원래 제 분야에서 온라인 클래스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그럼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촬영해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거죠. 온라인 강의를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공방 적자에서 처음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다가 그때 처음 순이익을 200만 원을 벌어봤어요. 거기서 오는 희열? 내가 돈을 벌었어. 온라인으로 돈을 벌었어. 라는 희열이 제가 이제 더 SNS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SNS를 안 한다는 건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직원을 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릴스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 릴스는 제 영업사원이 돼서 밤낮 없이 일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장 효자 릴스 그 350만 릴스는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을 때도 150만 뷰를 기록을 했고 걔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에 트래픽을 제가 끌어왔는데 그 트래픽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유입을 시켜야 저는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인스타그램에서 데려오는데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정말 유튜브를 할 때인가 생각을 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잖아요. 유튜브 한 사람들만
유튜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유튜브를 꼭 하셔야 된다. 유튜브의 그 트래픽과 유튜브의 화력은 인스타그램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선택한 폼이 릴스라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릴스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하면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소비성이기도 하고, 그 뷰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느꼈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물론 쇼츠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유입을 많이 시키지만 그들이 제 피드에 왔을 때, 제 홈에 왔을 때 그들 입맛에 맞는 정보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가요? 네. 조회수만을 목표로 하면 그건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SNS를 제가 영업사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업사원한테 나가서 춤춰가지고 앵벌이 해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물건을 팔아와라 라는 건데, 내 상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볼만한 내용을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조회수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괜찮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 거를 사줄 사람, 내 거를 좋게 봐주고 뭐 지금 당장 구매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고객들을 모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나 조회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SNS를 포기하지 않고 쭉 할 수 있었던 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관한 강의를 들었었고, 내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허들을 한번 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허들이 저한테는 릴스였어요. 그게 넘을만 해 보였어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릴스라는 것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해봤는데 됐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쳐다봤는데 유튜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유튜브도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넘어온 거지, 제가 한 번에 너는 SNS를 해야 돼, 이거 3개 다 해야 돼 이렇다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때려쳤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배워서 시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할 때도 다른 어떤 분의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릴스도 수업을 듣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했을 때도 이제 수업을 듣고 시작을 했죠. 그 웨딩 액세서리라고 했을 때 그게 제 꿈이 다 모여있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를 꿈꿨는데, 사실 디자인 쪽, 미술 쪽은 천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꿈꾸다가도 이제 내가 천재들과 비벼서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부를 해서 공대를 갔고, 공대에 가서도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경학과에 가면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미술을 한다더라 해서 거길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플리마켓에 나가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해마다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알고리즘에서 갑자기 웨딩 액세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가장 무기력했을 때라서 이걸 배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이전에도 배웠다가 그냥 쓸모 없어진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친구가 그걸 왜 고민하고 있냐, 일단 해봐라, 해보고 아니면 많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해서 그 수업을 듣게 됐었죠. 웨딩 액세서리 공예를. 근데 그게 저를 무기력이랑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 공예가 만드는 거에서 오는 성취감이 제가 더 이상 유튜브만 보지 않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울에서 벗어났는데, 아이가 생기고 또 이제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육아 우울증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가깝게 배운 게 웨딩 액세서리 공예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 꿈이랑 가장 비슷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또 선택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고 정말 그냥 배워보고 싶어서 배웠던 건데, 나중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배웠기 때문에, 취미로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미국으로의 출국을 얼마 안 앞둔 상태에서 급하게 배우러 간 거라 1달짜리 코스를 하루 만에 배웠어요. 하루 만에 수강을 하고 재료를 몇백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대로 미국에 가서 겁도 없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플롬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막 사진을 올리고 그랬었어요. 웨딩 액세서리 공방이니까 당연히 신부 본인이 많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부를 둔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가족,
제일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부가 본식에 착용할 수 있는 티아라나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액세서리를 만들러 많이 오세요. 신부 본인이 본인의 티아라를 만들러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선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타입으로 다니는데, 한 분은 이제 이미 결혼을 해봐서 그 본식에 빌려주는 티아라가 어떤 정도의 퀄리티인지 아시는 분들. 어쨌든 대여용으로 나가는, 드레스샵에서 빌려주는 대여용으로 나가는 애들은 조금 스톤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약간 공주님 놀이할 때 쓸 법한 정도의 디자인들이 많아요. 제가 근데 그런 티아라를 쓰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본식 티아라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던 거고, 같은 이유로 가장 많이 만들러 오시고요. 어쨌든 내 소중한 사람이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가장 예쁜 거 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만들러 오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꼭 친구가 내가 만들어준 거 착용하지 않아도 거의 10시간에 다다르는 만드는 시간과 그 수고로움을 견디는 마음이 담긴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티아라가 제가 만들어도 10시간이 걸리고요. 초보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이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데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이제 제가 그걸 다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찾아낸 방법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시간적인 제약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금액도 좀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할 때 일단 저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었죠.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라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던 상태라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본식 티아라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이미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은 있으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촬영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뜨개질 같은 건 도안이 되게 많은데, 이 공예는 도안이라는 게 없었어요. 강의라기보다는 이런 팁 같은 걸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은 계셨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의라고 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없었고, 그리고 도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욕하면서 했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도움이 돼가지고,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실물이랑 똑같은 크기로 도안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그리고 가장 높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시도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주변에 다른 분이 라이브 클래스라는 곳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 홈페이지를 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강의용 홈페이지를 열 수 있는. 근데 그분이 이미 강의를 몇 번 해보신 분이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다 해야겠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클래스 101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저는 수수료 떼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나마 수수료가 적은 곳, 그게 라이브 클래스였어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7시 반쯤 일어나서 애를 등원시킬 때까지 보고, 애가 한 9시 반쯤 등원을 하면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날은 출근을 하고, 아니면은 집이나 공방에 가서 각종 SNS를 기획을 하죠. 제 일주일 루틴이 있는데, 매일 스레드 업로드하는 거랑 그 목요일에 그 유튜브 업로드, 그리고 월화수는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위한 시간인 거고, 그리고 금요일은 릴스를 업로드하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애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가는데, 각 요일에 맞는 것들을 아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해놓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6시에 하원을 해요. 그럼 6시에 하원을 해서 9시까지 열심히 놀아주고, 아기가 9시에 자기 방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9시에 다시 출근을 하는 거죠. 각종 업무도 보고, 제가 SNS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자체도 매달 새로운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강의 디자인도 뽑고, 뭐 그 강의 기획도 하고, 뭐 다양한 키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한 2시쯤 잡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하는 게 맞지만 배송이나 이제 다른 사무적인 업무를 맡아주실 분이 필요해서 안 그래도 어제 면접을 보고 왔어요. 직원 채용. 네, 직원 채용을 고려하고 있어요. 힘들죠. 힘든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업을 하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생각한 게 시장에 먹힌다 라는 그때의 희열? 이제 제가 티아라를 만들어서 릴스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 눈에도 이쁘다 라는 거에서 오는 희열, 그리고 그걸 상품으로 내놓았을 때 팔리는 데에서 오는 희열. 제가 매달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무료 강의가 점점 커졌어요. 이제 그게 시장의 반응과 맞닿았을 때의 희열.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가 될 것 같다는 데서 오는 그 희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찍히면 힘이 납니다. 제가 그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이 공방을 하시면 당신도 월천을 벌 수 있습니다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무기력하고 위축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막상 용기를 내서 돈을 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참 좋아서 유튜브에는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경험해 보시고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냥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월 100도 없고 월 1000도 없으니까.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